안녕하세요. AI 강사 한성훈입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 프롬프트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같은 AI를 쓰시는데 누군가는 업무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누군가는 여전히 결과가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그 차이가 바로 프롬프트에 있습니다. 오늘은 왜 프롬프트가 중요한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프롬프트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AI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 왜 결과가 답답한지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개념과 심화입니다. 토큰이 무엇인지, 입력과 출력이 각각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AI가 어떤 원리로 답변을 만드는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할루시네이션을 예방하는 방법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5개 요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실습인데요. 프롬프트가 이제 잘 쓰인 것과 잘못 쓰인 거랑 좋게 쓴 것을 비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프롬프트를 설명드리고 바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 5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텐데요. 지금 AI한테 어떻게 물어보고 계신가요? 보통 요약해줘, 써줘, 알려줘. 혹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지 AI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약해줘 라고 하면은 뭘 요약해야 되는지, 몇 줄로 해야 되는지, 누가 볼 건지를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고서 써줘 라고 하면은 어떤 주제로 써야 되는지, 형식은 어떤지, 분량이 어떤지 AI는 모릅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 알려달라고 하면은 어떤 분야인지, 예산 조건 등에 따라서 답변을 낼 수가 없겠죠. 맥락이 없기 때문에 AI가 가장 일반적인 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시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신입사원한테 보고서 써 라고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뭔가 써오겠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번 달 매출 현황 표 정리해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팀장님 보고용 형식으로 써다. 그러면은 원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AI도 같습니다.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AI가 텍스트를 읽는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토큰입니다. 토큰은 의미의 조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는 단어 하나가 대략 토큰 하나입니다. 한글은 다른데요. 안녕하세요 5글자가 5개에서 10개 토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글자 하나에 1.5개에서 3가지의 토큰을 소비할 수 있고요. 영어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많이 쓰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4 용지 한 장 한글 기준으로 약 500개에서 800개의 토큰이 소모가 되고요. 챗 GPT-4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2만 8천 개의 토큰을 A4 용지로 치면 한 160장 분량까지 처리할 수 있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20만 토큰, A4 용지로는 250장 분량까지 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꽤 많아 보일 텐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토큰에는 2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입력 한계와 출력 한계입니다. 입력 한계만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출력 한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입력 한계, 이걸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AI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텍스트의 최대 범위입니다. 챗 GPT-4 유료 같은 경우에는 12만 8천 개 토큰, 클로드 소넷 같은 경우에는 20만 토큰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은 앞에 내용이 잘리거나 오류가 납니다.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위가 더 훨씬 좁겠죠. 그 다음에 또 출력 한계도 있습니다. AI가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분량에도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챗 GPT-4 무료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5장 분량이고요. 실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보고서 전체 한 번에 써줘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에 중간에 잘릴 수 있는 게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섹션별로 좀 나누셔서 요청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해드리면은 입력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출력이 긴 문서는 나눠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결과 품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 들어오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스트 인 더 미들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AI 집중도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입력 텍스트 앞에 20%랑 뒤에 20%에서 AI 집중도가 90% 가깝게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20%는 18%로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설문 응답 300개를 한꺼번에 넣으면은 100번에서 200번 사이의 응답들이 AI가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으시면은 나눠서 진행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이라면 틀리지 않게 이제 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AI가 어떻게 답을 만드는지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 건데요. 핵심 개념은 가중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중치란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언어 패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쉽게 제가 세 단계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학습 단계입니다. AI는 인터넷의 책, 뉴스, 논문 등 많은 문장을 읽어내면서 이 단어 다음에 저 단어가 올 확률을 숫자로 저장합니다. 이 저장된 숫자들이 가중치이고요. 가중치는 학습한 후에 고정되기 때문에 제가 챗GPT랑 대화한다고 가중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답변 생성 단계에서는 프롬프트를 받으면은 이 가중치 중에서 어떤 패턴을 활성화하고 결정할지 단어를 하나씩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출력하는데요. 자, 여기 제가 아래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 날씨가 다음에 올 단어를 AI가 확률적으로 예측합니다. 맑다, 흐리다, 좋다, 이런 것 중에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핵심은 AI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은 엉뚱한 패턴이 활성화돼서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가 가중치에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여기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AI가 입력한 문장에서 어느 단어에 얼마나 집중할지 결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화면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당신은 행정 전문가로서 아래 회의 발언록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세요 라는 문장에서 당신은 전문가로 표 정리하세요. 이 각각 퍼센트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역할과 형식 지정 단어들이 AI의 다음 출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아래 또 표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역할 없이 물어보면은 AI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답을 내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라고 역할을 주면은 공식 문체를 써야 되고 행정 용어를 써야 되고 표 형식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되겠죠.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면은 수치와 통계 중심으로 답을 낼 거고,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은 법령과 조항 기반으로 신중한 어조로 바뀌게 됩니다. 역할을 설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AI 쓰시다가 한 번씩 당해보셨을 텐데, 바로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없는 사실을 AI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인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AI는 가중치 기반 확률 예측으로 답을 만들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한양사이버대 설립 연도는 1997년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는 2002년도입니다. 이 법령 제3조 2항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데 아예 없는 조항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논문을 가짜로 만들거나 통계 수치를 그럴듯하게 지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는 이게 더 할루시네이션이 심각해지는데, 맥락이 없이 질문하거나
너무 긴 텍스트를 한꺼번에 넣거나 AI가 모르는 영역을 물어볼 때 할루시네이션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 프롬프트 5개 요소를 아시면 됩니다. 이 5개를 갖추면 어떤 업무에서도 AI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인데요. 당신은 어떤 무슨 전문가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역할이 있으면은 AI의 어조, 전문성,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락입니다. 배경 상황, 목적, 대상을 설명하는 거고요. 뭐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AI가 맥락이 있으니까 답변을 하기 조금 더 편해지겠죠. 세 번째는 지시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쓰는 겁니다. 발언 로그를 읽고 결정사항과 미결사항을 나눠서 정리하세요처럼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형식인데요. 출력 형태를 정하는 겁니다. 표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항목을 2줄 이내로 할 수도 있고, 어, 형식이 없이 요청하면은 긴 산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약이라고 해서 금지 사항 같은 것들 있죠. 혹은 글자 수라든지 어조,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이런 것까지 여기다 넣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프롬프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맥락, 지시, 형식, 제약 꼭 참고하셔서 프롬프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루시네이션을 완전하게 없애기는 어렵지만 프롬프트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르면 모른다고 명시해라. 그래서 프롬프트 끝에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모르겠다라고 답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넣게 되면은 AI가 추측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문서 기반으로 답변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하실 텐데 이 첨부된 파일 내용으로만 답을 하세요 하면은 문서에 없는 내용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근거랑 함께 답을 해달라. 그래서 진짜 내 첨부 파일 문서의 몇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인지 그 근거를 달라고 하면 그 근거도 달아주게 되고요. 네 번째는 분량을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게 요청하실수록 오히려 할루시네이션은 좀 줄어들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첨부 파일이나 레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PDF나 문서 업로드해서 AI가 내 자료 기반으로만 답하면은 정확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만 잘 습관하셔도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요소를 실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하는 회의록입니다. 나쁜 프롬프트는 보통 회의록 써줘 이렇게 사용하시지만 AI가 뭘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좋은 프롬프트로 당신은 행정 전문가입니다. 아래 발언록을 일시,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사항, 다음 일정, 형식의 표로 각 항목 2줄 이내로 정리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역할, 지시, 형식, 제약 모두가 들어가 있죠. 보고서 초안도 그냥 보고서 초안 써줘 하는 게 아니라 역할과 지시, 형식, 제약 모두 넣어주시고 데이터 분류도 마찬가지로 역할, 지시, 형식, 제약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좋은 프롬프트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길은 없지만 그래도 요 5가지 요소만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요청하기입니다. 요약도 해줘, 번역도 해줘, 보고서 써줘 하면은 엉뚱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순서대로 요청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맥락 없이 이거 해줘! 해서 컨텍스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해 주는 게 좋고요. 또 세 번째, 요즘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한데 이름이라든지 학번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외부 AI 서버는 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고요. 또 대용량 텍스트를 넣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로스트 인 더 미들 현상 때문에 중간 내용이 흘리기 때문에 나눠서 처리해 주셔야 되고, 다섯 번째로 첫 번째 결과물에 만족 안 한다고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돌리시면서 괜찮은 답변에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AI를 잘 쓰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큰 차이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AI랑 대화하시면서 발전을 시키게 되는데요. 후속 프롬프트는 세 가지 패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 형식을 바꿔달라, 이 부분만 다시 해달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AI가 맥락을 유지하기 때문에 품질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일 첨부도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클로드라든지 GPT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설정해두면은 이 역할이나 양식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쓸 수 있는 프롬프트들 이렇게 제가 샘플로 드렸는데요. 회의록이라든지 공문 초안이라든지 설문 주관식 분류라든지 보고서 초안이라든지 아이디어 도출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큰의 한계를 인식하셔서 분할 처리하시고요. 입출력 제한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역할 지정으로 원하는 가중치 패턴을 활성화시키시고, 세 번째, 모르면 모른다고 할루시네이션을 여러분들이 예방하시면서 문서 기반으로 답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할루시네이션이 크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다섯 가지 요소를 공식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후속 프롬프트를 반복 개선하시면은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형식, 제약, 그리고 모르면 말해 이렇게 네 가지만 넣으셔도 AI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내용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롬프트 가이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